우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다음에 후임 감독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이 시점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3월 달에는 임시 감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식 감독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빠르게 정식 감독을 2월 안에 선임을 해서 3월에 있는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할 건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MBN의 단독 기사인데, 전력 강화 위원장이 내일 발표된다, 차기 감독은 선임이 또 금방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쭉 읽어보면 신인 감독을 선정할 전력 강화 위원장을 20일 발표하고 16일 MBN이 보도한 단독 보도대로 이달 안에 새로운 감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16일에 보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은 국내 지도자다, 그리고 2월 안에 선임이 완료된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도 MBN에서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면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임원회의가 끝나고 새로운 전력 강화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다. 임원회의가 화요일 20일에 있는데 임원회의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새로운 전력 강화위원장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력 강화위원장의 유력한 인물은 정혜성 축구협회 대외위원장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만약에 이 전력위원장이 내일 발표가 되면 감독 선임 작업도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중에는 차기 감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전력 강화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전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논의를 해서 다음 주에 감독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또다시 감독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지만 밀러 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게 아니죠. 정몽규 회장이 본인의 선택을 밀러 위원장한테 약간 찍어 내리는 것처럼 강요를 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러 위원장이 감독을 선임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러면서 밀러 위원장을 전략강화위원장에서 내려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을 하는데, 선임이 되자마자 전략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남아있었던 전략강화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축구를 조금 더 전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언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내일부터 구성을 합니다. 감독을 선임하는 게 다음 주다 라고 하면 이번 주 내내 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끼리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빡빡할 텐데, 이 빡빡한 시간 안에서 다음 주에 감독을 선임한다 라는 건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또다시 어설프게 감독을 선임한다는 게 너무나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독이든 선임을 할 때 제대로 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가 대표적이죠. 김판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략강화위원회가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감독의 프로필을 비교해 보면서 이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이 감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이 감독의 태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감독을 만나서 우리 국가대표팀은 이런 축구를 이제부터 할 예정이다, 그래서 서로 얘기도 좀 하고 감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 감독이 우리 축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을 선임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실 김판곤 위원장이 했던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기본적인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전략강화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할 때 해야 되는 역할이죠. 다음 주에 감독을 선임한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전략강화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어요. 이번 주에 구성을 하고 다음 주에 감독 선임, 이렇게 가면 아마 어떤 감독을 선임하든 물론 그 감독이 와서 잘할 수도 있겠죠.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잘할 수 있는 감독이 올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감독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야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감독을 선임할 텐데, 대충 그냥 데려오면 사실 이거는 로또나 마찬가지죠.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 맡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마침 지금 감독이 없는데 나는 당신이 참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데려온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잘할지 못할지를 아무도 모르죠.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 축구협회가 만약에 이 기사대로 이번 주에 전략위원회 구성,
다음 주에 감독 선임,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가 너무 졸속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음 감독을 데려와도 클린스만 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략 강화 위원장을 빠르게 교체하고 그리고 전략 강화 위원회를 또 바로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감독까지 선임하는 빠른 이 선임 과정이 가능한 이유가 어느 정도 지금 축구협회가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번 주부터 감독을 선임하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완료가 되려면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서로 얘기도 좀 나누면서 본인들의 조건을 좀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도 거의 안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 임원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로 뜻을 모은 임원회의, 이 임원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은 정혜성, 감독은 한국인을 선임합시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석재 부회장의 입에서 밀러 위원장을 심지어 바로 옆에 두고 이제는 밀러 같은 외국인이 아니라 정혜성 대회위원장 같은 국내 분들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서야 우리 축구가 더 잘 돌아가고, 외국인 감독이 아니라 새로운 감독을 한국인으로 선임을 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 때부터 이미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국내 감독으로 가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갈아치우자,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독 프로필을 봤을 때 이 감독으로 가자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몽규 회장의 말처럼 아직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바보 같은 거거든요. 이번 주에 전력강화위원회 구성하고 다음 주에 선임한다. 이거는 더 바보 같잖아요. 감독에 대한 어느 정도 대략적인 틀과 어떤 이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어떤 감독을 선임하고 대략적인 방향성이 이미 지난주부터 존재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한국인 감독을 데려와도 이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고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고 어떤 태도로 경기에 임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홍명보, 김기동, 김학범, 최용수, 이런 감독들이 이름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있을 때 최용수 감독이 3백을 써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나 이런 팀들을 연구를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서울 시절에 3백을 쓰지만 3백의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이 윙백을 도와주러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아탈란타 한창 유행하던 전술이거든요. 3백 중에 왼쪽 오른쪽 센터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해버린다. 이런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축구협회가 좀 분석을 하고, 최용수 감독이 이러한 축구를 선호하는구나, 이러한 축구가 우리의 축구와 맞는구나 라고 과연 제대로 연구가 될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전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감독을 한 명 한 명씩 봐도 하루가 모자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 명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이번 주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감독의 프로필을 뽑아보고 이 감독에 대해서 경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마 안 하고 그냥 선임이 된다면 이번에도 똑같죠. 이 감독이 잘한다더라. 한국인 감독이 지금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뭔가 선수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제 선배급 감독을 선임하자,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명단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K리그 감독은 사실 선임하면 안 되고요. 애초에 바로 다다음 주에 K리그 개막전이 있잖아요. K리그가 개막하는데 K리그 감독을 동계훈련까지 지금 끝내고 온 이 감독들을 갑자기 국가대표팀으로 데려간다? K리그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고, K리그를 배려하지 않는 축구협회라면 축구시장이 더욱더 암울해지는 길로 흘러가겠죠. K리그도 잘 되고 국가대표팀도 잘 되고 이래야 우리 축구가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K리그를 무시하는 흐름으로 가면 일단 안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감독으로 데려올 만한 이런 이름들이 몇 명 안 남긴 해요. 그리고 몇 명 안 남기 때문에 이 축구협회가 빨리 그냥 선임을 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감독을 선임할 때 선임하더라도 이번 감독을 선임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감독을 선임한 다음에 이 감독을 왜 데려왔고 어떤 부분이 마음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 감독과 잘 맞아떨어져서 데려왔습니다 라고 최소한 전력강화위원회든 아니면 정몽규 회장이든 감독을 선임할 때 그런 얘기가 가능한 수준의
도달했으면 좋겠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될 때는 아니 뮬러 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안 뽑았으니까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전술적인 연구, 클린스만 감독의 그런 뭐 태도 같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뮬러 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전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어서 클린스만을 뽑았냐 라고 했을 때 뮬러 위원장이 되게 말을 못했죠. 강남 스타일 이러고 있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이 클린스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대표팀을 운영할 때는 동기부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니까. 감독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나 감독을 선임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감독을 선임한 건 그리고 국내파를 선호한 건 지금 어수선한 선수단의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건 이 선수들의 선배급 감독인 이 감독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면 안 된다. 우리의 축구가 어떤 스타일이고 이제 우리가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지내보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축구협회에 데이터를 보니까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봤을 때 다음 월드컵은 이러한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2년 동안 뭐 예시를 들면 이제 역습을 바탕으로 한 축구,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축구 이런 스타일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이 감독을 선임한 건 이 감독이 그동안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주일 만에 감독을 선임한다? 라는 건 아마 이런 말을 제대로 못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 감독을 데려왔을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스타일에 맞을지 안 맞을지 성공을 할지 말지는 또다시 운에 맡겨야 되는 도박적인 감독 선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감독을 선임하든 시간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간이 다음 주에 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축구협회 내부에서 감독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된다면 다음 주에 선임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선임할 때 본인들이 감독을 충분히 연구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본인들에게 그렇게 없다면 이 감독 선임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선임돼도 충분히 괜찮다. 바로 코앞에 월드컵 예선이 있긴 해요. 3월 21일, 3월 26일 태국과의 2연전이 있죠. 근데 이 2연전은 우리가 임시 감독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축구협회들도 다 똑같아요. 감독을 경질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에 경기가 있으면 그냥 임시 감독을 맡기고 약간 기간을 두면서 감독을 찾는 작업을 하죠. 다음 달에 월드컵 예선이 있으니까 빠르게 감독을 선임해야겠다. 이렇게 조급해서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이제 여러 감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은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하던 감독을 성인 대표팀을 임시로 맡긴다거나 아예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은 4월에 아시아 올림픽 예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빠요. 3월 달에 물론 A매치도 중요하지만 괜히 A매치 준비하다가 4월 달에 올림픽 예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뭐 K리그 감독들은 다 K리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선임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약간 이 축구협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너무 성급한 면이 있다. 만약에 이게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면 이미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선임할 감독에 대한 윤곽을 잡아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감독이 되든 제대로 된 프로세스로 감독을 뽑아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월드컵도 준비해보고, 그 벤투 감독 시절 때 벤투 감독을 뽑는 과정이 정말 좋았거든요. 팬들과의 소통도 되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다음에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보여줬죠. 우리 축구협회가 감독에 대한 전술을 설명하는 자리, 감독에 대한 전술을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 이런 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축구 팬들이 그냥 감독만 선임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않거든요. 이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축구 팬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아무나 감독을 쓴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축구 팬들도 어떤 전술을 쓰는지, 이 감독이 우리랑 맞는 감독이구나, 안 맞는 감독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술적인 소통을 축구협회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뭐 엄청 어려운 일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김판곤 위원장이 했던, 본인이 직접 나와서 벤투 감독에 대한 전술을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나와서 팬들에게 벤투 감독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벤투 감독을 선임했고 벤투 감독이 이제는 이런 축구를 할 거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감독을 선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독에 대한 빠삭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현재 우리 축구협회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독을 뽑을 때는 그 당연한 일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사실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데려왔기 때문에 데려온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을 내보낼 때 클린스만 감독만 문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축구협회가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을 내보낼 때 클린스만 감독을 방패막이로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절차 없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식으로 감독을 데려왔다가 심지어 국내 감독이잖아요. 못한다고 해서 이 감독을 방패막이로 삼고 감독의 책임이다. 이렇게 감독에게만 책임을 돌리면서 경질을 하고 이렇게 되면 데려오는 감독이 정말 우리 축구협회를 보호하기 위한 재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데려올 때 이 감독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나마라도 있으려면 그런 측면에서라도 감독을 데려올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데려와야 된다.